수트 현대소설입니다. 김원일의 어둠의 혼입니다. 뭐 잘 알듯이 이 어둠의 혼은 이제 남북의 이데올로기를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 말하면 어떤 거대한 담론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남북의 이데올로기는 결국은 우리 민족 전체적인 비극이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면 한 가족의 비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혼은, 어둠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어둠이 나오잖아요. 어둠은 그 시대의 비극을 얘기해요. 시대의 배경, 그죠? 시대의 어떤 비극을 얘기하죠. 그 비극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죠? 극복 의지를 담아있다. 그래서 어둠의 혼이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우리 EBS 수특에 나오는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부터 볼까요? 줄거리부터 좀 한번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인칭 주인공인데 소년의 시점이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가 이제 김해라는 친구인데, 나가 있어. 근데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는 자익하는 사람. 그리고 어머니가 있죠. 어머니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는 분이죠. 그리고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이모부가 있죠. 자, 그래서 사실은 정서적으로 나와 어머니는 동일해요. 아버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이데올로기를. 그리고 이모부는 자기의 어떤 인생의 멘토 정도 돼서, 물론 6.25 전쟁 때 돌아가셨지만 나를 통해서 이 아버지의 이 비극의 참상을 확인하고 이제 극복하라고 하는, 너가 이제 이 모든 걸 극복해야 돼. 아마도 이모부가 이 어둠의 혼에서, 아버지는 어쩌면 어둠일 수 있죠. 이모부는 혼으로서 영향을 준 그런 존재죠. 자, 아버지가 잡혔다는 소문이 장터 마을에 깔린다. 이제 자익이니까 공산주의자이어서 잡히죠. 총살당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다른 청년들처럼 총살당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굶주림이 더 심각하다. 나는 이제 엄마랑 같이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죠. 왜? 아버지가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와의 어떤 그런 갈등 관계에 있는 거죠.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못 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는 총살당할 거라 생각하고, 그런 굶주림이 더 심각하다. 어머니는 보리쌀을 얻으러 이모 집에 갔을 것이다. 아버지가 죽으면 그 많은 빚을 어떻게 갚을 걱정이 된다. 몇 해 전 해방이 되는 아버지는 만세를 불렀고 재정년부터 아버지 숨어 다녔는데 왜 자익이니까 나는 무엇을 하는지 몰랐다. 밤이 깊도록 어머니는 오지 않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누나가 울기 시작한다. 이제 누나가 조금 연령이 좀 낮는 그런 누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아니라 이제 정신적인 연령. 무서운 일이 생기면 언제나 그렇게 큰 소리로 온다. 열흘 전에 순사들이 몰려와 집안을 샅샅이 뒤지면서 아버지 붙잡지 못하고 어머니를 끌고 갔었다. 그때 누나는 큰 소리로 울었다. 나는 모든 것이 싫어져 밖으로 나와 어머니를 데려오겠다고 걷는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로 인해서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생존의 위협을 당하지 공문의 고초를 겪는 거죠. 고초를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이 좌익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비극의 피해자인 거죠. 그죠? 비극의 어떤 피해자가 되는 거죠.
해방되던 해 가을 성묘 갔을 때 과거로 보면 나는 아버지에게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물었다. 아버지 대답은 모른다가 답이라는 거였다. 그러면서 세상은 참 수수께끼란다. 모른다는 것이 맞는 답이 많거든 하고 말한 게 생각이 난다. 이제 아버지도 사실 내적 갈등이 있었겠죠. 이런 좌익으로서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갈등이 있었고, 그런데 그 현실은 어떻게 현실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갈등. 그래서 모른다, 모르는 게 답이다, 이렇게 아주 뭐랄까 수수께끼 같은 말을 했죠. 하만 때의 낮은 담 안에서 새끼 꼬는 판돌이가 보인다. 판돌이 친구 때 해방 전 아버지가 야학당을 찾았을 때 판돌이가 머리로 저 아버지가 말한 적이 있다. 아버지는 대동아 전쟁으로 야학을 닫고, 이제 일본이 전쟁을 닫고 무술인지 싸돌아다니고 두툼한 책을 읽곤 했다. 이게 바로 뭐겠어요? 이제 공산주의에 물든 아버지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담배집 앞을 지나다가 창길이 형을 만난다. 술에 취한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나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불안해한다. 이모네 술집으로 들어서니 어머니는 거기서 울고 있으며 나에게 역정을 낸다. 그러니까 이제 이모네가 이제 뭐 술집을 했었나 봐요. 이모는 나에게 밥을 실컷 먹이고 이모하고 집에 갔으니 이모한테 해서 아버지 소식을 알아오라고 나에게 말한다. 그래서 이제 이모네 집에 갔다가 이모와 함께 어디로 가요? 그 아프면 공당의 지서 뒷마당. 오늘로 치면은 뭐냐면 파출소죠. 뒷마당에 아버지의 시신이 있는 거죠. 자, 나는 지사에 가서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의 말을 듣는다. 이모 또한 아버지가 죽었다고 침착하게 말해주고는 뒷마당 가서 가만히 들어 아버지를 보여준다. 보랏빛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뭘 보냐?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피멍 들고 그죠? 보랏빛. 그래서 보랏빛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둠의 빛이죠. 이것을 이 시를 되게 싫어하죠.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극을 확인하는 자리로 이 이모부가 나를 데리고 오는 거죠. 나는 울면서 낙동강변 마구까지 달린다. 그때가 저녁이었어요. 이제 어둠이죠. 강물이 쉬지 않고 자라야 한다며 아버지가 말이 드는, 강물이 쉬지 않는 뜻이 이제 혁명은 쉬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아버지는 너무 많은 수수께끼를 남겼다. 집안의 기둥으로 힘차게 버텨야 한다는 결심이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느낀다. 이제 의지를 다지는 거죠. 에필로그 6.25 때 이모부가 돌아가셨다. 이제 6.25 전이었던 것 같아요. 좌우익 이데올로기가 갈등을 일으켰던데, 성인이 된 후까지 이모부가 왜 아버지 시체를 어린 나이가 확인시켜준지 여쭤볼 수가 없었다. 그죠?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겨내라. 그러니까 이 이데올로기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작가 정신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이제 EBS에 나오는 본문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몇 해 전 해방이 되던 날만 해도 시대적 배경이죠. 해방이 얼마 되지 않았죠. 아버지는 읍내 사람들과 함께 장터 마당에서 조선이 해방될 만세를 불렀다. 같이 기뻐했어요. 여름 한낮 티격히 흔들며 기세껏 해방 만세, 독립 만세 불렀다. 재작년 겨울에 무슨 법이 만들어지고부터 아버지는 갑자기 집에서 물론 읍내에서 사라졌다. 지서며 사람의 피해 소모다니기 시작했다. 아마도 좌익들에 대해서 뭐 단속하거나 어떤 그 좌익들이, 공산주의자들이 꺼리는 그런 법이 있었겠죠. 아버지가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밤중에 살짝 나타나고 얼굴을 보이다가 들키사 검사 사라졌다. 아버지는 무슨 일을 맡아 그러고 다니는지 어머니도 잘 모른다. 아버지 하는 일을 나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장터마당 주변 사람들이 아버지를 두고 좌익질 한다며 사회주의 운동한다며 수군거렸고, 순경이 자주 우리 집에 들락거렸지만 재작년 겨울부터 누구도 아버지를 보았다는 사람이 없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인지 스스로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아버지에 관해서 그 사연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쌀 한 푼 생기지 않는 일에 목숨 걸고 숨어들인 아버지 요수를 두고 시시하며 귀한 말을 했다. 자, 아무 이익이 없이, 그죠? 아무 이익이 없는 일을 아버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의 갈등. 자, 내가 있고
아버지가 있어요. 두 인물이 이렇게 있죠. 아버지는 뭐예요? 사회주의 운동하는 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물들어 있는 거. 나는 뭐예요? 나는 이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뭐예요? 아버지는 쌀 한 톨 낳지 않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절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죠. 그리고 이해가 뭐가 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돼요? 나중에 원망하게 되죠. 왜 아버지를 통해서 피해를 보게 되니까, 그죠? 차라리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저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른이 된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아버지를 이해하겠죠. 이해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해소되는 건 아니겠죠. 자, 아버지가 하는 일이 읍내 유식군 이모부님조차도 알면서 모른 채 하는지 입에 아예 봉했다. 왜? 이게 금기니까. 괜히 그 말했다가 뭐 이모부조차도 끌려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데올로기 폭력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랄까 좌우의 이념의 폭력성. 이념 자체가 폭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반대하는 배타적인 그런 모습들의 폭력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자, 봄철이 되면 꽃이 피는 이유를, 꽃이 향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내가 모르듯이. 자, 1인칭, 내가 1인칭 시점이죠. 이 세상에는 내가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이도를 내가 이해 못하는 거죠. 자, 국민학교 2학년 때 이랬다.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했죠. 나는 아버지와 들로 산책으로 나간 적이 있었다. 안개도 자우락한 초여름 새벽이었다. 이슬에 바지가랑이 젖으며 아버지와 나는 들길을 걸었다. 아주 아버지와 좋은 시간이네. 좋을 때였어요. 종달새가 새벽부터 하늘을 날며 맑은 소리로 울었다. 아버지는 풀잎에 뛰어오르는 청개구리 한 마리를 잡더니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청개구리 연두색 등판이 반대로 얇고 흰 뱃가죽이 팔딱거리며 아버지가 말했다. 이제 청개구리를 통해서 아버지가 자기 자신의 이념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 꼬마놈은 날마다 높이뛰기 연습을 한단 말이야. 첫날은 반편쯤 뛰지만 이튿날은 조금 높이 뛰거든. 한 달쯤은 한 편쯤 뛰고 두 달쯤은 두 편 뛰고 그 다음 달은 이제 청개구리가 그렇게 높이 뛰나 잘 모르겠어요. 자, 현실보다 이념의 세계에 몰입하는 아버지가 나오는데 청개구리는 이제 이런 거예요. 사회주의 실현을 하기 위한 어떤 그 비유예요. 뭐냐면 자, 여기서 청개구리가 나오죠. 그죠? 청개구리. 아버지가 이제 청개구리를 비유했는데 청개구리는 매일매일 연습해서 높이 뛴다는 거야. 이 청개구리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사회 진보를 위해 노력하는 지식을, 그죠? 사회 진보. 사회는 진보해야 돼. 사회 진보를 위해 노력하는 지식인. 그죠? 그리고 하늘은 뭐냐? 하늘은 이제 지식인이 하늘로 뛰는 거니까 하늘은 지식인이 이상향이에요. 이상향. 모르겠어요.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사회. 그죠? 높이뛰기 연습은 뭐예요? 노력이고요. 높이뛰기 연습. 청개구리 높이뛰기 연습하는 것처럼 지식인은 뭐예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걸 여기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하늘은 이상향이고 청개구리는 지식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높이 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훈을 들려주는 거죠. 그럼 나중에 하늘에 닿겠네요? 아니지. 하늘에 닿으려 뛰지만 하늘에 닿지는 못해. 왜냐하면 하늘은 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진보의 끝은 없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열심히 뛰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청개구리는 죽을 때까지 뛰겠네요? 그렇지. 죽을 때까지 매일 높이 뛰기를 하지. 왜 그런 연습을 해요? 그건 아버지도 몰라. 청개구리만 알겠지. 그러니까 역사의 진보가 무엇을 위한 건지 아직도 갈등 속에 있는, 아버지도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투쟁과 혁명이 끝이 뭘까? 열매가 뭘까? 공주의 열매가 뭘까? 아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는 청개구리를 풀잎에 다시 놓아주었다. 아버지 이야기에 재미없었다. 심심해서 해본 말인 것 같다. 어린 딸 당시에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지금 생각하니 아버지가 해왔던, 이제 현재,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해왔던 그런 일이 꼭 청개구리가 하는 것 같았다, 닮았다. 아버지가 그 당시 현실로 와서 어른인 나는 그때 열심히 뛰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명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뛴다는 청개구리 높이 뛰기. 아버지 얼마만큼 높이 뛰고 언제까지 뛸까? 그때까지마다 나는 아버지가 죽는다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비극이 이렇게 올 줄 몰랐다는 거죠. 두렵다. 땅거미가 깔린다. 곧 사방이 어두워질 것이다. 어둠은 두렵다. 자, 어둠이 이데올로기죠. 갈등. 아까 얘기했죠. 어둠, 이데올로기, 시대의 비극, 갈등이죠. 이제 내가 어둠 자체를 지금 무서워하는 거야. 이제 싫어하는 거, 보라색을 싫어하고 어둠을 싫어하는 거야. 왜? 그만한 상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가운 밤이 싫다. 벌써부터 내일 새벽이 기다려진다. 금방 산마루 위로 해가 솟아 날이 환해질 때까지는 나는 잠을 설칠 것이다. 날이 밝으면 내 어릴 적에 왜 그런 청개구리 이야기를 들려주었냐고 묻기 전 아버지가 돌아가서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자, 그죠?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둠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할 수 있죠. 자, 중간에 이제 끊어지고 중량이 됐고 이제 이 부분은 내가 아버지의 죽음을 만나는 거예요. 99, 100, 나는 벌써 100까지 세웠다. 왜 세냐고 어머니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머니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어머니가 이모 집에 가서 보리쌀을 얻으러 갔다가 아버지가 지선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자, 어머니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장터마다로 가는 다리 쪽에 눈을 준다. 나무 다리 바닥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 나무 다리 바닥에 숭숭 뚫려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 지나갈 때마다 삐그덕 소리가 낸다. 달구지가 지나갈 때는 찌그덕 거린다. 어린 나에게 무서움을 주는 존재, 그죠? 나의 불안전한 심리. 그래서 뭐 나무 다리 뚫린 거, 나무 다리 안에가, 나무 다리 아리가, 나무 다리 구멍, 뭐예요? 구멍. 바로 이 어린 나이의 불안한 심리. 그죠? 나의 불안한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어린 나이의 불안한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다리 건너 만수 동생이 블록한 배 혼자 제기차기를 한다. 녀석 집도 우리만큼 가난한데 오늘 저녁은 오지게 먹은 모양이다. 블록한 배가 촐랑거린다. 뭐 부러움도 있겠네, 그죠? 우리 집은 왜 가난할까 하고 생각해본다. 어머니 말처럼 모두 아버지 탓이다. 자, 아버지를 뭐죠?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는 거죠. 나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있나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됐으니까. 그 삶을 이해가 안 됐고 현실을 잘 몰랐으니까, 그죠? 지금은 이해가 가죠. 자, 아버지는 농사꾼도 아니고 장사를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월급쟁이도 아니다. 울음소리가 들린다. 누나가 온다. 안 좋은 일이 있어요. 누나와 분선이가 쪽말에 걸터 앉아있다. 누나는 집을 떠나가도 큰 소리로 온다. 나는 엉어준 쪽 일어선다. 허리 굽혀 마당을 찔러 나갈 때 다리가 떨린다. 긴장했어. 장군에 벌써 어둠이 내렸다. 내가 싫어하는 어둠이 벌써 내렸어. 그죠? 막 배경도 시간적 배경도 뭐예요? 두려움이죠. 뒤쪽 대추나무 귀신꼴이다. 대추나무는 귀신꼴이다. 대추나무가 귀신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점점 나에게 무서움과 두려움을 주는 존재죠. 곱슬한 머리카락 풀어뜨린 게 무섭기를 들게 한다. 어두워진 뒤 대추나무를 보자. 열흘쯤 전날이 떠오른다. 밤이 깊어 잠이 들었을 때였다. 담을 타고 넘어 들어왔는지 순경 둘이 방 안을 들여닥쳤다. 그들이 신을 신은 채였다. 순경 소설하쳐 일어나 어머니 가슴팍에 총구리를 들이대고 소리쳤다. 조민세. 누구냐? 아버지 이름이 조민세예요. 여기서는 다 읽을 필요 없고 이제 너 남편 어디 있어? 그리고 이제 못 찾으니까 어머니 데리고 지사로 데려가서 어머니가 고충을 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뭐예요? 나의 이제 어머니가 많이 고통을 당하죠. 누구 때문에? 아버지로 인해서, 그죠? 아버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죠. 나의 어머니도 고통을 당하고 나도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런 내용이. 그리고 이제 누나가 계속 웁니다. 그죠? 두려움 속에 우는 거죠. 지가 믿다 못해 원수로 여겨졌다. 아버지가 이제 믿다 못해 나는 원수가 됐어. 아버지가 이제 원망해서 뭐예요? 거의 원수가 됐어. 원수.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죠? 저주까지. 네? 아버지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왜? 지금 삶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이튿날 학교 갈 생각도 않고 늘어져 누웠을 때 어머니가 지서에서 풀려났다. 이모님이 어머니를 부축해서 집으로 데려왔다.
얼굴에 머리가 피멍이 들었다. 어머니는 꺼져가는 소리로 아버지의 순경을 두고 욕설을 퍼부었다. 어머니도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죠. 그죠? 이거 이데올로기 비극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여기서 처음에 할 때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죽었던 아직은 아니네. 아버지가 아직 죽진 않았어요. 이튿날 학교갈 생각도 하고 늘어져 누웠다. 어머니가 지서에 풀려났다. 이모님이 어머니를 부축해 집으로 데려왔다. 어머니 얼굴에 피멍이 들었다. 어머니는 꺼져가는 소리로 아버지와 순경을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이제 순경이 집안을 밀어닥치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아버지가 수산리 장터에 순경에게 잡혔다. 아버지 이제 검거됐어요. 사람들은 아버지 곧 총살당할 거라고 말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사람들은 우리 집을 빨갱이 집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이,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죽음이 자기들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 정도로 아버지가 걸림돌이었고 원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자, 대추나무 뒤쪽 하늘에 짙은 보라색이다. 짙은 보라색, 보라색을 대단히 싫어하죠. 나에게 부정적인 이미지. 자, 보라색, 어둠. 보라색은, 이 색은 뭐죠? 부정적 이미지예요. 작가에게, 주인공에게. 나는 보라색을 싫어한다. 손톱에 드는 봉숭아물, 꽃물도, 닭뼈 같은 맨느라미도, 코스모스, 보라색 꽃도 싫다. 어머니 젖꼭지 색깔도 싫다. 보라색은 어쩐지 아버지가 바깥에 숨어 다니며 하는 그 일과 어머니 피멍든 모습이 떠올려준다. 말라붙은 피와 깜깜해진 징조를 보이는 색깔이다. 보라색이 싫은 이유. 보라색이다. 옅은 보라색, 짙은 보라로 세상의 모든 형체를 어둠을 지운다. 끝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게 두렵다. 이 세상 밤이 있으므로 참 무섭다. 밤이 없는 곳이 있다면 나는 늘 그 땅에서 살고 싶다. 나는 환한 밝음 아래 놀다 그 밝은 세상에 잠자고 싶다.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총살당할 것이다. 작년 지서로 잡혀간 젊은이들도 밤에 총살을 당했다. 그래서 뭐예요? 아버지 죽음을 암시하죠. 이모부님은 내 손을 끌고 지서 뒷마당으로 간다. 잎순이 터지려는 느른 나무 장가지에 바람이 떤다. 뒷마당에 달빛이 어슴푸레 비친다. 어둠이야. 초저녁이겠죠.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든다. 이모부님은 말이 없다. 어둠 속에서 나는 무언가 찾으러 두리번거린다. 내 가슴에 방망이를 뛴다. 눈을 닫고 아버지의 모습, 죽은 아버지의 몸뚱이를 찾으러 나는 이곳저곳 살핀다. 무릎나무 및 거기에 가만히 무엇이 눈에 들어온다. 이모부님 걸음을 멈춘다. 가만히 밑으로 발목과 함께 달아빠진 농구화가 비어져 나온다. 아버지. 그러나 정강이 부근부터 머리까지 가만히를 덮었다. 나는 숨을 멈추고 이모부님 허리를 잡는다. 온몸이 떨리는 두려움에 떨리는 거죠. 죽은 사체를 보는 거는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니까, 그죠? 이거다. 이게 네 아버지 시신이 돼. 똑똑히 보거라. 잘 봐. 이모부가 얘기해요. 이모부가 잘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모부가 이제 나에게 이 현실을 직시하라고 얘기하죠. 이모부가 나에게 잘 보거라. 똑똑히 보거라. 이렇게 죽었으니까 앞으로 아버지는 절대 찾아서는 안 된다. 알겠지? 아버지 찾지 말아라. 너에게 피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찾지 마라.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자, 아버지 시신을 보여줌을 통해서 비극적인 현실 확인하게 하고, 그래서 뭐예요? 네가 의지를 가지고 이제 네가 뭐예요? 아버지를 찾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라. 네 가장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이모부는 멘토로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모부는 6.25 전쟁, 이제 이후에 6.25 전쟁이 터졌는데 그때 죽습니다. 절대 아버지 찾아서는 안 된다. 그죠? 비극적인 현실이랬죠? 이 비극적인 현실을 확인시키고 의지를 다지게 합니다. 이모부는 내서놓고 놓더니 가만히 뒤지는다. 나는 달빛 아래에 희명이 드러난 아버지 얼굴을 본다. 아버지 얼굴은 피칠갑한 표정이 찌그러져 있다. 눈은 부를 떴다. 턱은 부었고 입은 커다랗게 벌어졌다.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 바로 이데올로기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저렇게 변해버렸다는 걸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만 같다. 낡은 검정색 국민법 단추가 부러진 사이로 보이는 아버지 가슴은 내가 어릴 적
그 무릎에 앉아 재롱 떨던 같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자기가 그 안에서 살던 그곳에 아버지는 지금 처참한 정말 걸레 조각이 된 거죠. 피멍이 들어있고 피가 나요. 이제 아버지의 가슴에 그 두려운 보라색, 내가 공포, 죽음과 공포의 이미지. 그래서 보라색은 뭐예요? 부정적 이미지? 죽음과 아버지 모습. 공포예요. 공포의 이미지. 두 팔간을 아무렇게나 내던져졌다. 아버지는 분명히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서 있을 수 없다.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다니, 이렇게 죽고 말아 뿌리다이. 나는 흐느낀다. 이모부는 내 팔을 잡는다. 나는 이모부 손을 뿌리치고 내닫는다. 내 눈에는 이모부님도 고쳐선 의원 경찰도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는 거짓말장이다. 거짓말만 하다 돌아가셨어. 죽지 않았어. 거짓말처럼 죽은 채 하고 있는 기라. 아버지의 죽음을, 그죠? 현실 인식할 때 현실을 거부하는 거죠. 그렇게 좋았던 그렇게 내가 그 어린 날 함께 했던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헐떡거리고 집과 반대쪽 철길 아래 들녘으로 내닫는다. 숨이 턱에 닿는다. 달빛이 뿌옇게 드러나는 강둑이 보인다. 땀과 눈물이 찝찝한 눈 주위로 닦는다. 강둑에 올라서자 나는 숨이 가라앉는다. 강물이 흐른다. 언제 봐도 강물이 쉬지 않고 흐른다. 달빛 받은 강물이 비늘처럼 번뜩인다. 강 건너 키 큰 미루나무가 아버지 모습 같다. 강 건너에서 빨리 건너라고 손질하는 것 같다. 나는 그 강을 훔쳐서 건널 수 없다. 어린 적 아버지와 나는 이 강둑을 거닐며 많은 말을 나누었다. 언젠가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쉬지 않고 흐르는 강처럼 너도 쉬지 않고 자라거라. 아까 그거랑 똑같죠. 이렇게 청개구리. 다음에 크면 어떤 길이 우리 모두 행복과 평등을 가져다 주는 길인지 배우고 깨우쳐야 한다. 바로 아버지가 한 말은 바로 뭐예요? 이제 사회주의의 어떤 그 배경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아버지를 깨닫는 거죠. 정신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죠. 그러자 아버지가 죽었다는 실감 비로소 내 마음에 소름을 일으키며 파고든다. 아버지 죽음을 통해서 뭐예요? 아버지와의 거리감이 해소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뭐예요? 너무 힘들었는데 아버지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거리감이 이제 정서적으로 해소되고, 이제 죽으니까 뭐 그리워지는 거죠.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돌아가시니까 그 그리움적 거리감이 해소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부터 앞으로 영원히 아버지는 내게 그런 말을 들려줄 수 없다. 나는 호련히 떨기 시작한다. 37살 나이로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아버지,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만날 수 없게 된 아버지, 어린 나에게 너무 어려운 수수께끼 남겨 돌아가신 아버지, 길지 않은 인생을 더듬을 때 나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떨린다. 바로 내 이 삶을 내가 끌어가야 되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두려움과 함께 어떤 깨달음이 내 머리를 세차게 찬다. 그 느낌은 살아가는데 용기를 가져야 하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야 한다. 나의 깨달음, 정신적 성숙, 그죠? 나는 이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 정신적으로 성숙하죠. 자, 이런 결심이 내 가슴을 적신다. 눈물이 그 느낌을 달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것, 그 느낌은 살아가는데 용기를 가져야 한다.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그런 내용이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안개 저쪽같이 신기한 세상. 내가 알아야 할 수 있겠게 너무 많은 이 세상 건너갈 때 나는 이제 지원을 떠받는 기둥으로 힘차게 버텨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자기가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가슴에 이런 결심 내 가슴을 적신다. 눈물이 그 느낌을 달랜다. 아버지 죽은 그해 초여름 이 땅에 전쟁이 났다. 그때가 6월 25일이었나봐요. 이모부님은 남쪽과 북쪽에 싸운 그 전쟁이 지금의 휴전선 부근에서 밀고 당길 이듬해 갑자기 결세했다. 나는 성년이 된 뒤 이모부님이 왜 그때 아버지 시신을 내게 확인시켜 주었는지 여쭤볼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런 확인이겠죠. 자, 회상적이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 얘기했죠. 자, 이제 특징이 있어요. 특징. 이 소설을 가지고 있는 특징. 자, 봅시다.
서술상 특징이 있죠. 소설 특징.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죠. 첫 번째, 이 소설은 현재형 호흡이 급한 문제. 현재형이죠. 현재형 호흡이. 그래서 읽는 이로 하여금 아주 그 스토리를 통해서 계속 공포와 두려움과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감정이 이완되면서 급하게 전개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린 화자를 통해서 상황 묘사의 사실성, 그죠? 어린 화자를 통해서 상황 묘사, 어떤 이 상황 묘사를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죠? 주제는 분단의 비극이죠. 그리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데올로기로 인한 가족의 비극과 극복 의지죠. 인형으로 인한 한 가정의 비극과 극복 의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어둠의 혼, 김원일 좀 길었죠? 그 내용을 분석하느라고 잘 정리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